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 경제에 관한 해설입니다. 신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자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일본 사람들에겐 기분 좋은 기사이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젠 소비자도 지갑을 열었다. 일본의 GDP 5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역시 매일경제신문 5월 31일자인데요. 일자리가 일본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3명 뽑는데 구직이 2명이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3명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장을 여러 군데서 골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의 다른 것보다도 대졸 취업자가 대폭 늘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여기저기 업체를 골라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홍춘욱 씨, 이분은 유명한 우리 저술가, 경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일본이 왜 대졸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가, 대학만 졸업하면 왜 쉽게 취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을 여기 책에서 해놨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단가의 세대, 해방 전후에 전제 2차 대전 끝나고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가 은퇴를 하고 그분들이 모두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인들이 많아져서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젊은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쉽게 취직할 수 있다라고 인구와 투자의 미래에서 홍춘욱 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우리도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나이 많은 세대들이 생산 가령 연령에서 빠지면 젊은이들이 부족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업이 쉽게 되겠네요. 근데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일본도 한 10년에서 20년 기다렸으니까 글쎄 우리도 10년에서 20년 후면 젊은이들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요. 너무 오래 기다리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쉽게 취직할 수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가 매우 건실해졌다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로에게는 조금 언짢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도 하고 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읽는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죠. 제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지만 일본 산업계는 그저 조용히 쇠퇴의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많은 종합상사나 은행이 사라졌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은 종합상사나 은행은 옛날보다 훨씬 강력한 기업으로 부상했다. 자동차나 전기, 화학도 과감하게 변신을 했다. 그래서 옛날 버블 때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연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 기업 수는 94개사로 1980년대 버블 시기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이 그 일본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디가 한국과 일본 중 어디가 물가가 더 비쌀까요? 책에 표시를 했는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필자가,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필자가 도쿄나 서울의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서울이 도쿄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금 언짢은 얘기인데요. 자기 나라보다 GDP가 높은 나라, 즉 자기 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 잘 사는 나라로 골프를 치러 가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페인과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 독일이나 옆에 그 프랑스나 이런 데로 골프를 치러 가고요. 우리도 최근에 왜 일본으로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주장했지만 한국의 물가는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일본의 물가가 훨씬 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일본의 물가가 쌀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득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가를 절감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값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만이 지금 일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해설해 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 이후에 일본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 중에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그 노인들이 많아지고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은 철저하게 연구하여 원가를 절감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 때보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때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진면목이다라고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책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어떤가도 상당히 고려 수준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을 그냥 그 상대하기 좀 껄끄럽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습게 볼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철저하게 원가를 절감해서 물가 수준을 낮췄고 낮은 물가 때문에 일본이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연구해서 아주 치밀하게 경제개혁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